분명히 통증이 있는데 CT나 MRI를 아무리 찍어도 이상이 없고요. 환자분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데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중추신경계, 즉 뇌에 작용하는 우울증 약이나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피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답답했던 머리가 한층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차로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목, 어깨, 허리, 또 머리나 복부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통증의 경우 아픈 부위에 엑스레이, MRI, CT 같은 영상 촬영을 하면 통증 부위에 근육 파열, 인대 손상, 아니면 척추나 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면 통증이 치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 치료 프로토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통증은 이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통증이 있는데 CT나 MRI를 아무리 찍어도 이상이 없고요. 이상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특별히 치료를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병원을 갔더니 다른 과로 가보라고 하고, 다시 다른 과를 갔더니 정상인 것 같다면 또 다른 과로 보내고, 그렇게 병원을 전전긍긍하게 되죠. 환자분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데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중추신경계, 즉 뇌에 작용하는 우울증 약이나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신경 안정제도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치료 방법은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국제통증연구학회에 따르면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연관되거나 이러한 손상과 유사한 경험을 동반하는 불쾌한 감각적 및 정서적 경험이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통증은 신체적 손상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 손상이 없더라도 손상에 대한 위협이나 감정적인 요인,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통증에 해당되겠죠. 자율신경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을 연구 결과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란 농나무과에 속하는 실론계피의 나무 껍질을 건조해서 만든 약재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계피는 옹경산안, 즉 찬 기운을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또 활혈통경, 즉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전신을 소통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손발이 찬 수족냉증, 또 항산화 작용과 항염작용을 통한 고지혈증, 당뇨, 소화불량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피는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데요.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피의 주성분은 신남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계피를 드셔보시면 강한 향과 매운맛이 나서 호불호가 갈리곤 하죠. 바로 이 냄새와 맛을 내는 게 신남알데하이드인데요. 신남알데하이드는 체내에 들어오면 향균작용, 항산화작용, 또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작용과 항암 효과까지 인체에 이로운 다양한 생리 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피의 향균 효과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나쁜 세균들, 유해균이라고 하죠.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고요. 또 여성분들의 지렴이나 방광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곰팡이균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TNF-알파, 인터루킨6 등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발현을 감소시켜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면역세포 조절을 통해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계피의 주요 성분은 바로 폴리페놀인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노화를 예방하고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 계피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당뇨란 인슐린의 개수 자체가 부족한 1형 당뇨와 인슐린의 개수는 충분하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2형 당뇨로 구분이 되죠. 전체 당뇨 환자의 90% 이상이 이 2형 당뇨에 해당됩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되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계피는 인슐린의 기능을 강화하여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혈류순환을 개선시켜 고지혈증, 고혈압의 효과가 있고 또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멸사를 유발하는 원리의 항암 효과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피의 다양한 효능은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계피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동맥경화증이라고 들어보셨죠?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 세포가 증식하면서 점점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건데요. 결국 동맥경화증을 방치하게 되면 뇌혈류의 순환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심장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심근경색 등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연구팀은 계피에서 추출한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혈관 평활근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기전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후보 물질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계피는 손발이 차고 머리가 답답하고 두통, 어지럼증이 있는 소음인에게 많이 처방하는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손발이 차거나 머리가 답답한 건 손발로 가는 말초혈류, 또 뇌로 가는 뇌혈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계피가 바로 이런 말초의 혈류 순환을 개선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계피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답답했던 머리가 한층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계피를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피의 쿠마린 성분 때문입니다. 쿠마린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로 항응고, 항산화, 항암작용이 있는 물질이지만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간독성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계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계피이지만 종에 따라 실론 계피, 중국 계피, 베트남 계피가 대표적입니다.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 인도에서 나오는 계피로 고급 계피에 해당되고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중국 계피나 베트남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높은 편이라서 그만큼 향과 매운맛이 강하게 나는데요. 쿠마린의 함량을 비교해보면 실론 계피의 경우 1g당 0.02mg, 중국 계피의 경우는 1g당 6mg, 베트남 계피는 1g당 8mg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론 계피의 경우는 쿠마린 함량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쿠마린의 안전 섭취량은 체중 1kg당 0.1mg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60kg인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최대 섭취 가능한 쿠마린의 양은 6mg입니다. 그러면 실론 계피의 경우 하루에 사실상 제한되는 섭취량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중국 계피와 베트남 계피는 하루 1g에서 3g 정도, 작은 한 티스푼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티스푼 1개 정도 드시는 것은 인체에 무해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도 걱정이 되거나 어린이 혹은 간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또 체중이 많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실론 계피를 드시면 걱정 없이 계피의 효능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데요. 이때 계피 가루를 뿌려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는 한의원에서 직접 한약을 조제하다 보니까 약용 계피를 직접 끓이기도 합니다. 일반인 분들도 시중에서 식용으로 나온 계피는 구하실 수 있으니 그런 걸 구입하셔서 차로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커피나 음료 대신 계피차를 드셔보시고요. 특히 내가 한의원에서 소음인 혹은 수체질이라고 진단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체질 한약재이니 꾸준히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몸 안에 열이 너무 많거나 계피 특유의 향 때문에 복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음번에는 자율신경실조증에 계피 말고도 효과가 있는 다른 약재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생활습관 방법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자율신경실조증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